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오늘 좀 시황 흐름을 보면 일단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잠시만요. 중국 증시도 거의 한 3%, 4%, 3%, 5%, 4%, 5% 정도 빠졌네요. 자, 우리 증시는, 한국 증시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했죠. 선방한 이유가 뭐냐? 라고 보면 저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체감적으로 빠진 흐름들은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배 반 이상 많은데 지수는 마이너스 1%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냥 투기 자금이 여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중에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슈가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게 참 얼마인지도 몰라서 이게 버블이라고 참 이야기하는 것도 애매하고 뭐하고 한데, 아무튼간 요쪽에 이제 자금이 쏠림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사실 빠지는 종목들도 덜 빠졌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왜곡 흐름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리 강한 흐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증시는 한국보다 비싸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비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빠져도 덜 빠질 거예요.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지면 덜 빠지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요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보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크다. 변동성이 더 크다.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 실적 발표는 보면 거의 다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가 컨센서스가 굉장히 전망치를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인 거지,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코로나에 대한 피해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가는 이제 미래를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분기부터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쪽으로 일단 스탠스는 맞춰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또 이제 쌈박질을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 뭔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쪽으로는 서로 안 건들고 있어요. 뭐 이제 대사관을 건든다든가, 뭔가 예를 들어 지정학적으로 무슨 뭐 이제 뭐 이슈가 나온다든가, 뭐 대사관 뭐 요런 거 이슈가 나온다든가 하면서 경제 관련된 무슨 뭐 관세라든가 요런 것들은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경제 회복이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요런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경제 회복이 좀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요런 것들은 이제 다시 붉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크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 흐름을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 흐름이 이제 뭐 12월이나 있으니까 요 이후에 어떤 방향성들이 잡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일단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장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불확실성이 심한 구간은 결국은 지금 이제 7월에서 이제 8월 다 돼가니까 8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 4개월이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있는 요쯤에 이제 뭐 조정이 한번 들어오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든 흐름이지 않을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처럼 뭐 밀렸다 올라왔다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횡보 조정장이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하락 조정장이 진행이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폭락이 또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뭔가 리스크 요인이 자꾸 불거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부양책이 또 나올 거라서 하방도 또 제한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코로나 때처럼 그런 폭락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작지 않나.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뭐 큰 규모의 폭락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확률은 되게 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박스권 조정이나 약한 하락 조정이나 올해는 어떻게 요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나. 일단 단기 투매라든가 단기 폭락을 한번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대기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유동성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던,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이런 유동성들은 이제 끝나가는데, 시중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 보고, 2020년 7월 23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우리가 증시경원에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게 그럴듯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무릎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고 어깨가 언제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금 사서 오래 보유해서 팔면 항상 무릎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갖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 132% 수익 인증해 주시는 회원분이 계셔서 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바닥과 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바닥과 천장을 알 수가 없는데 무릎과 어깨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냥 아무 때나 사서 이게 꼭지이든 바닥이든 단기적인 관점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사면 무릎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팔면 그 자리는 어깨나 꼭지인 거예요. 왜? 10년 더 지나면 거기보다 더 올라갈 거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은 항상 지금이 무릎인 거예요. 무릎은 어디냐? 항상 지금이 무릎이라는 거죠. 자, 그걸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의봉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식부장 양성소에서 이제 수익 인증을 꾸준히 해주시는 이제 회원분 중에 회원분이고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른 회원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인증 좀 한 번씩 해주세요. 2020년 4월 20일 매수가 17,400원. 자, 50만원 주문을 했고, 그리고 23일 매도가 46,600원 절반 매도를 했다. 가입 후에 17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보유기간 3개월 만에 수익이 났네요. 남은 절반은 300% 돌파 시 또 수익 인증하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효성중공업은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수소차 테마를 타고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종목인데, 이 기업을 제가 추천을 처음 했던 거는 한 1년 전에 한 15개월 전에 4만 얼마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8,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평생투자님도 이제 인증해 주셨고요. 약간의 계산착오로 99%에 팔았네요. 어차피 복리계좌로 갈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평생투자님도 항상 좋은 데이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을 보면 2019년도 4월 4일날 처음에 요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자, 보면 어때요? 자, 기가 막힌 배수 타이밍이다. 자, 밸류 매력도 있고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자, 보면 야,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자, 2019년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요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자, 이거는 쌍바닥 자리다. 자, 그림 맞추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밸류 체크도 딱 해보니까, 야, 한 100% 정도는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여. 라고 이때 이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림 맞추기를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자,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자, 저점 이탈 한번 해줬다가 올라갔다가 깨. 그리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장대 양봉 하나 띄우면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딱 가는 모양으로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어때요? 한 방, 두 방, 세 방, 야, 쓰리 바닥. 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양봉 하나 쭉 뻗어버리면 쭉쭉쭉 가겠다. 라는 그림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제가 그림 맞추기라는 게 의미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손절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살 때는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다. 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딱 보니까, 야, 이탈해서 한번 하락을 맞아 놓고, 한 방, 두 방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자, 위로 상방으로만 향하는 흐름들이 딱 만들어지면, 요거는 쓰리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 시그널적으로, 자, 장대 항봉도 하나 나왔고,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절한다 그러면 요 자리 뭐 밑으로 깨면은 손절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이탈자리에서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제, 역방향으로 찍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가능성들이 또 굉장히 높아요. 또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는 가는 거지, 이게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을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림상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들이. 보면, 그쵸? 근데 또 지나서 딱 보니까, 자, 매수 자리가 여긴데, 아, 요 자리를 깼네. 아, 이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확률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물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손절을 못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절을 못했다고 치자고요. 손절을 못해서 쭉쭉쭉쭉 빠졌어. 야, 쭉쭉쭉쭉 빠진 다음에 이제 본전 구간이 여기 본전 구간을 한번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때요?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항에 맞았으니까. 자, 저항에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 딱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사면, 자, 또 좋은 포지션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나온 차트 갖고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한 7대3이에요. 이길 확률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요런 포지션, 스윙이든 단기 매매든 막 그런 거를 한다 그러는데, 요런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솟아있는 종목 갖고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해야지 하고 요런 자리들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기업 가치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손절 제대로 못 잡아버리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보통 깡통나는 이제 패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야, 이거 좋은 자리하다 하고 진입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흘러내리고 뭐하고 해.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 온 것 같아. 올만큼 다 온 것 같아. 지금 너무 싼 거 아니냐. 자, 위에서 보니까 66,000원에서 28,000원까지 거의 한 70% 빠졌어. 그럼 이 이상 빠지긴 힘든 거 아니냐. 밸류 매력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쌍바닥 왔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속임수 자리였고, 다시 이제 또 쌍바닥이 왔어.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 이제 바닥은 나왔다. 아니면 최소 무릎이야. 자, 너무 싸니까 추가 매수해서, 몰빵해버려. 그러놓고, 수익 중인 종목들을 다 팔아. 그리고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면서 점점 계좌가 어때요? 쏠림이 되는 거예요. 쏠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수익 종목들은 일단 다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중인 종목에 태워요, 물을. 그걸 이제 물 탄다 그러잖아요. 물타기라고 그러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 기업이 갑자기 적자를 냈어. 자, 적자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코로나라는 어떤 이슈를 맞으면서, 적자를 내고, 또 뭔가 업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요렇게 됐어. 자, 내가 처음 샀던 자리는 4만원이었고, 자,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8,000원까지 빠집니다. 자, 요 자리에서 마이너스 70%, 80%가 빠져요. 적자 전환했어.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어때요? 자, 같이 투자해야지. 그리고 밸류 체크해갖고 진입을 합니다. 자,
자, 차트를 딱 보니까, 자, 요 정도면은 이제 올라갈 자리가 된 것 같아. 그래갖고 편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로나는 이슈로, 뭐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같이 이제 폭락이 나오죠. 또 일단, 적자 전환을 하면서, 자, 기업에 대한 업황도 불확실해진 부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자, 여기서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폭락이 진행이 돼요. 아, 망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 기업은 거의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건져야지. 자, 코로나라는 또 이제 이 공포가 작용을 하니까 보통 손절을 하고 막 손실이 큰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공포에 잠식돼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뭐야 예전에 스페인 독감 뭐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렸다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뭐 그런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하고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리스크니 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리스크니 IMF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고 막 별놈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계속 불안 요인만 자종하니까 어때요? 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그냥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 야,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2천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하면서 어때요? 투매에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없어. 여기에다만 이제 몰빵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깡통 되잖아요. 그 깡통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딱 손절을 하고 놨더니 보니까 지나고 보면 이 변동성은 그냥 변동성이에요. 자, 추정치 잡혀있는 거 보고 이제 회복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드렸던 이제 4만 뭐 1000 얼마 구간대에 4만 1000원대랑 지금 딱 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똑같이 100% 남아있어요. 당장 적자 찍고 뭐하고 했던 거는 업황이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지금부터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뭐 이제 그린 뉴딜이니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유럽이랑 여기저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쪽 사업 포트폴리오가 무언가 이제 부각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라는 테마로 지금 붙었어요. 자, 조정 들어오면 이제 또 추천할 종목인데 보세요. 자, 79%가 빠졌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 79%가 빠졌으니까 66,000원 요 구간에서는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빠졌죠. 근데 4만원대에 매수했으면 망했냐 이거예요. 자, 손절을 잡았으니까 망한 거예요. 여기서 야, 그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비중관리를 왜 해요? 비용을 처리하려고 사업 비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라는 거는.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저것 자산을 나눠서 사냐고요. 리스크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산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몰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하락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5년 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또 언젠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뭐 대규모 손실 보고 뭐 잘라내고 뭐하고 할 거냐고요. 이게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자, 코로나라는 이때 당시에 19년 4월 달부터 자, 코로나 이슈가 터진 자, 3월 달까지 올라간 기업이 있었느냐고. 찾아보면 거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10%도 안 된다고. 5%나 될까? 5%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확률적으로 95%는 다 빠지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이런 변동성은 가볍게 나오는 변동성이에요.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거 되돌리는데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에서 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자, 빠졌던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월부터 뭐 3월까지 거의 한 12개월 걸렸어요. 자, 올라오는데 제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자, 4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상승하는 평균 기간을 보면 빠지는 기간에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빠지는 게 3분의 2예요. 자, 그런데 이 3분의 2 중에 자, 요 밑에서 대충 3만원 밑에서 담았던 기간이 또 3분의 1이잖아요. 요 구간에 담은 사람은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 놓고 보면. 주식 투자는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CEO가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작용을 했을 때 이 리스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 어때요? 이 리스크를 견딜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자, 몰빵 또 압축 투자를 해. 그럼 몰빵을 하고 압축 투자를 하면 어때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산 투자를 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자, 몰빵을 하고 장기 투자를 이제 몰빵을 하고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집중 투자. 좋게 말하면 집중 투자죠. 집중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리스크들이 왔을 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가야 된다고. 분산 투자를 하면 망해든지 말든지 냅둬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내 성향이 어딘가를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다리질 못해요. 절대로. 내가 이 종목에 심장이 쪼그라들지. 이거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예? 한 종목이 마이너스 70% 빠졌을 때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우리 회원분들도 보세요. 3월달에 보면 계좌 수익률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였어요. 제가 이때 그랬습니다. 회원분들한테. 지금은 마이너스 50% 되고 마이너스 70% 된다고. 3월달에. 이거 반등 나오면 무조건 다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이렇게 폭 나갈 때는 마이너스 50% 이상 계좌가 나 있어도 된다고. 근데 시장이 많이 좋아져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고 뭐하고 하면 그거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마이너스 30-40%였던 회원분들이 3월 19일 극단에 여기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였던 회원분들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거꾸로 플러스로 다 바뀌었다고요. 이게 플러스 30% 플러스 40%로 바뀌었을 거예요, 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내일 회원분들 계좌 몇 개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또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런 변동성들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투자한 기업들 중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이 회사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자, 4만원에 샀든 5만원에 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샀는데 이제 상승 여력이 내가 있다 그러고 거기까지 보유한다고 샀으면 자, 이 빠지는 동안에는 어때요? 이때 팔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게 손해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 다른 것들도 다 많이 빠졌으니까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리밸런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갖고 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투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마이너스 70% 80% 빠지면 올라올 때 300-400% 올라와야 본전이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하냐. 자, 4개월 만에 되잖아. 4개월 만에 384%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4만원대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코멘트가 나갔었어요. 19년 11월 12월 뭐 요때.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추천이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어디에서 회원분이 누군가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거 올라와 있어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상승률은 한 100% 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매수 포지션은 이제 좀 애매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추천 자리들 다 보면 자, 4만원짜리 때, 자, 25,000원대, 자, 15,000원, 뭐 2만원 이 밑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오늘 이제 교체 사인을 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식 분야 방송에서 교체 사인을 냈는데 반응 투자 커뮤니티에는 이제 리딩 계좌 안 갖고 있고 주식 분야 방송에서 교체 사인을 낸 이유는 뭐예요? 자, 가치주 섹터가 우리가 비중을 30%까지 채웠다가 30% 이상까지 채웠다가 지금 28%로 줄이고 있잖아요. 다른 쪽 섹터 비중을 늘리려고. 그래서 뺄 종목이 많이 없어서 요거 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요 기업은 상승률이 한 100% 정도 한 2, 3년 보면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테마가 여기에서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한 1, 2년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에 대한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이런 변동성은 그냥 변동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측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랬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자,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런다고. 내가 이 기업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 기업의 지분을 샀다 팔았다 해서 차익을 남기려고 그런다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이게 정당한, 제대로 된 투자예요. 기업도 어떻게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해야 그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공모시장, IPO 시장이 자꾸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해야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공모주를 뭐 하는 거는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하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득이에요. 공모가 활성화되고 IPO가 활성화되고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기업 운영하는 것 중에 상장된 기업이 가장 투명하단 말이에요. 왜? 회계감사를 받으니까. 뭐 여기에서 분식회계도 하고 횡령도 나오고 주식판 뭐 기업인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새끼손가락만큼의 예?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잘못 이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맞추기를 하면 항상 왜곡에 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쌍바닥이니 쓰리바닥이니 여기가 좋은 자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오면 이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 지나가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냐고요. 시장이 좋고 했으면 지금 붙었던 수소차 테마가 이때 붙었으면 그냥 이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지나간 결과를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야 8개월 한 번 더 줬어. 근데 넌 못 팔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났으면 일단 팔고 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때 안 팔아서 자 눌렸다 다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자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V자로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이게 V자로 이렇게 올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다 한 번 더 빠졌다 이렇게 움직일지 자 이렇게 했다 회사가 망해버릴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런 걸 자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방향성을 잡아서 방송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물론 참고지표로는 볼 수도 있어요. 차트라는 거는. 이거는 수행지표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거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기업의 업황,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업황,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대입을 해서 분석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이 회사의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산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흐름이란 이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리에서 야 그럼 이때 손절 잡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8자리 좋네 요때 매도 잡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트를 딱 뒤져갖고 찾아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눌리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 수십 개 수백 개 찾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이때 상황에 장이 좋으면 어때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야 이때 팔았으면
지금 이 하락을 두들겨 맞지 않았겠다라는 단순한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기회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오면 그냥 다 파는 거야. 내가 밀렸다, 내가 샀는데 밀렸다 본전 주면 다 파는 거야. 그랬다가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아씨 팔지 말걸,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 그럼 보면 보세요. 이 4만원에 샀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70%가 빠졌어. 자, 미래에 보면, 이게 만약에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20만원, 이게 뭐 20만원, 100만원 가 있으면, 지금 이 4만원은 바닥이에요? 무릎이에요? 어디에요? 이거를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릎이고 어깨고 바닥이고 꼭지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위치를 보면 항상 바닥 아니면 무릎인 거예요. 삼성전자 2000년도에, 자, 1999년도에 이게 70% 폭락입니다. 이게 70% 폭락. 여기에 뭐 30%, 마이너스 50%, 뭐 다 이런 하락이에요. 자, 그 꼭지에서 다 잡았으면 지금 딱 봐요. 54,000원에서 내려다 보면 15,000원. 뭐 바닥이에요. 이게 뭐 바닥이에요, 무릎이에요. 꼭지에 잡아도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이란 말이에요.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가 요때가 28,000원, 29,000원이었어요. 요때가 뭐 한 5,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요때가 2만 얼마였어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빠졌어요. 자, 여기가 무릎이에요, 바닥이에요, 꼭지예요. 여기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서 8만원대 이거 내려다 보면, 자, 2만원 이 자리가 바닥이냐고 꼭지냐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항상 포지션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80% 빠졌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 70% 빠졌다고요. IMF 때는 더 많이 빠졌고. 자, 그럼 기아차가 지금 보면, 야, 기아차는 2011년, 12년, 13년도 여기가 꼭지였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있다가 기아차 주식이 100만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뭐 전기차랑 어떻게 기업이 되게 잘 됐어. 뭐 전기차로 잘 바꾸고 수소차 전기차 해갖고 막 팔아먹고 먹어 하면서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해가지고 자율주행 유통사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갖고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20년 30년 지나니까 100만원이 됐어. 100만원에서 이 8만원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꼭지예요, 바닥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 위치는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보면 지금 위치는 항상 바닥이 아니면 무릎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작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확률이 3% 미만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망해야 돼요. 자, 30년에서 50년이 지나갖고 보면 거의 다 지금 자리가 바닥 아니면 무릎이라고 해요. 20년에서 50년 지나갖고 보면 전부 다 지금 위치가 바닥 아니면 무릎이에요. 그 중에 뭐 3% 정도? 5% 정도? 상장기업에. 자, 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망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망하거나 완전히 산업이 쇠퇴기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그 자리가 꼭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분산 투자를 해서 내 계좌 비중에 3% 5%가 그렇게 망하면 어떠냐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해주는데 5,000원에서 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가면, 예를 들어 5,000원에서 5만원 10만원 가면, 내가 예를 들어 100개 종목을 갖고 있어. 뭐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5%가 작살나갖고 망했어. 예를 들어 망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런 게 뭐 10배씩 나고 20배씩 나는 기업이 2개만 있어버리면 어때요? 이거 다 해주잖아요. 이거 다 깨먹고 나머지가 수익이잖아. 장기 투자를 하면 항상 지금 위치는 바닥 아니면 무릎인 거예요. 기아차 8만원일 때 2만원, 자, 만원, 무슨 뭐 요때를 보면 8,000원, 여기가 뭐 2만원. 자, 8만원일 때 보면 이 자리가 무릎이잖아요. 5,000원 자리가 바닥인 거고. 바닥이 5,000원에 잡힐지 1만원에 잡힐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2천 몇백 원, 여기가 600원인가 그래요, IMF 때. 자, 그러면 2천 뭐 몇백 원에서 600원까지 빠졌으면 이 빠진 폭이 거의 뭐 70 몇 %인데
지나고 5만원, 뭐, 10만원 구간대 이거 내려다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 꼭지에 사서도 만약에 20년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소 못해도 70% 이상은 항상 무릎일 거라는 거예요. 20년 후에 보면. 근데 20년 후에 딱 망하거나 쇠퇴기에 있는 사업. 망하거나. 이런 산업은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지금 없어질 산업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답 나오잖아요. 일단 자율주행. 자율주행 있으면은 뭐 운송업 이런 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운송회사는 망할지 안 망할지 생각을 해보면 운송회사가 망할까? 운송회사들은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 안 줘도 되잖아. 자율주행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면.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야 그거 현대차 기아차 같은 데도 다 하지 않을까? 현대차에서 차 만들어갖고 운송업에 뛰어들어갖고 아니야 그거 정부에서 못하게 막을 거야. 자 그럼 정부에서 못하게 막는 게 얼마나 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야 아니야 현대차에서 생각해봐봐. 자, 운송 인프라가 없어. 바로 사업체 차려서 하려면 힘드니까 운송회사를 인수를 할 거야. 지금 무슨 뭐 고속버스 회사 이런 것들 다 인수를 하겠지. 그런 거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득이 되면 내가 차 만들어서 그냥 굴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운송 인프라가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빠르니까 운송회사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낼 거야. 그럼 운송회사가 현대차랑 붙어도 될 거 같냐? 이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그냥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보면 지금 위치는 회사가 살아있고 성장을 한다는 전제 하에 바닥 아니면 무릎이라는 거죠. 기아차라는 회사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동차가 변곡기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산업이, 자, 기존에 우리가, 석유, 뭐, 이 자원을 통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화석연료로 이제 우리가 연료를 써서 갔는데, 이거를 이제 에너지가 변화하는, 에너지가 바뀌는, 뭐, 전기, 등의 이제 뭐, 요런 걸로 이제 바뀌는 그 전환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앞으로 여기에서 대응을 잘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지. 대응을 못하면 망하겠지. 대응을 기아차가 잘할지 못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기업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면 지금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본업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 자, 밸류를 딱 체크를 해봐도, 지금 보면 이제 적자를 찍고 뭐하고 했지만, 올해 적자가, 최악의 실적일 가능성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높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바닥과 천장이라는 것도 절대 알 수가 없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것도 사실 항상 지금이 무릎이라는 거예요. 자, 어깨고 꼭지고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자, 10년 후,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보면 지금은 대부분 다 무릎이거나 바닥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아무 때나 사면 무릎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시장에 버블이 크게 끼어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버블이라는 게 크게 입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지금이 바닥 아니면 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